자, 이번에는 144쪽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 별표 쳐볼까요? 아까 쌤이 첫 내용 속에서 이런 말을 했지. 명제라는 것은 그 참거짓이 분명하다고 했었고 조건이 계속 등장을 했을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 제일 좋은 형태가 지금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화살 표시를 보세요. 요걸 어떻게 확대해 볼게. P라고 하는 요 놈이 조건이 있어. P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 P 화살 표시 이거 하나. 이걸 이면이라고 불러. P이면. 그리고 뒤쪽에 이거를 또 조건이 나와. 이렇게. P이면 Q입니다. P이면 Q이다.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인 기호를 요렇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명제할 때. 꼭 한 줄 써야 돼. 꼭 한 줄. 얘는 다른 뜻이 있어. 예, 꼭 한 줄 써야 돼. P이면. 이게 가정이야. 그러면 보자. 우리가 이 P이면 Q이다에서 식이잖니. 얘가 조건이 들어왔지만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거야. 문장이 된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동현이는 키가 작다. 이러면 명제가 안 됩니다. 왜? 주관이 드는 거잖아. 누구한테는 초등학생한테는 큰 걸고 여기 저기 뭐 배구 선수한테는 작다잖아. 주관이 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동현이는 키가 몇 센치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명제가 되는 거야. 몇 센치다, 10cm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미니미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태에서 요 글줄을 보면 얘가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놈을 그래서 가정조건이라고 하고요. 가정조건. 그리고 뭐뭐이다가 됐잖아. 뭐뭐이다. 요 놈을 보통 결론조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구나.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가정조건과 결론조건으로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형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기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가정이 끼고 다시 여기도 조건이 끼고 여기도 조건이 끼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쌤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게 식이랑 문장으로 만들어진 명제인 거야. 근데 2의 배수이면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조건이라고. 왜냐면 2의 배수라는 거는 변수 x가 없지만 x 땡땡 2의 배수 하면 이게 x라는 변수가 2의 배수라고 하는 크기에 의해서 2, 4, 6, 8, 10으로 나오는 그 변수에 따라 참거짓이 구별되잖아. 내가 이 2의 배수를 3으로 갖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제인 거야. 명제. 이 상황 자체가 가정조건, 결론조건. 가정에서 2의 배수가 들어온 거야. 원소들이 있을 거겠네. 결론 조건에 4의 배수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참거짓을 구별하는 이 상황과 똑같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예요.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해. 왜? 헷갈리거든. 자, 물어볼게. 일단 이 설명 듣기 전에 얘 참일까 거짓일까? 민준이부터 말해볼래? Yes or no? 얘 참이다. 오케이. 한 표 나왔어. 또 동인 어때? 얘 참일까 거짓일까? 빨리. 참. 넌 어때? 거짓. 오. 거짓. 지호는? 참. 좋습니다. 그럼 밑에 거도 볼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거짓. 또 한번 해보자. 어때? 참. 둘 다 참참이네, 너는? 참? 너도 참참이네? 참. 요건 참이 맞네. 요 참 나왔네. 얘는 무조건 참. 얘는 참이 2표, 참이 3표, 거짓이 2표네. 그쵸? 그러면 얘부터 말해볼까? 얘는 거짓입니다. 왜냐면 짜란. 얘는 참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희가 느낀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설명을 듣고 나면 헷갈린 게 싹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 놈은 조건이라고 했지. 가정 조건 뭐뭐이면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 뭐 조건이네? 그럼 쌤이 조건하면 누가 나와준다고 했었지? 조건하면 따라오는 애가 하나 있댔어요. 네 글자. 조건하면 진리집합. 너희가 뭐가 됐든 참이 되는 애를 중요하게 다룰 거라고요. 당연하게. 그럼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이렇게 라지 P라고 갖고 왔다 해보자. 되니? 그럼 저기 있는 빨간 색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P라고 하는 가정조건에는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8이 있고 10이 있고 12가 있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결론 조건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에도 조건이라고 하니까 누가 존재하겠니? 진리집합이 있겠죠? 그럼 이 Q라고 하는 거에 진리집합을 좀 갖고 와볼까? Q라고 하는 거에 진리집합은 누가 있어? 4의 배수 안에는 4, 8, 12, 16, 20 이래 있네. 그랬을 때 이 가정 조건과 결론 조건의 진리집합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가정 조건의 집합이 결론 조건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이때의 P이면 Q이다를 참이라고 얘기해요. 되니? 얘가 만약에 안 들어갔대. 그러면 이것의 명제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보자. 이 P라고 하는 2의 배수가 Q라고 하는 4의 배수 안에 부분 집합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됐잖아. 그래서 요 위에 거는 거짓인 거야. 그 밑에 건 어때? 4의 배수, Q가 오히려 여기 와 있는 거야. 4, 8, 12, 16, 20 이렇게. 그런데 2의 배수는 어때? 2, 4, 6, 8, 10, 12 쭉 있지? 그럼 여기에 부분 집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럼 요때 중요한 거 키워드 하나 더. 우리가 지금처럼 요거 있지, 요거. 2의 배수. 가정 조건 안에는 해당이 되지만 결론 조건 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 원소 6. 우리는 이것을 따단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가 되는 예제다.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반대가 되는 예제를 발레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밑에 144쪽의 내용을 보세요. 명제의 표현 P이면 Q이다. 가정조건, 결론조건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고 이 두 번째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서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3번 발레에 대한 설명 또한 마쳤습니다. 144쪽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